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이틀 동안 하락을 했다가 이틀 연속으로 반등하면서 주가를 거의 제자리로 갖다 놓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상승은 제롬 파월과 연결되어 있죠. 제롬 파월이 어제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또 오늘은 상원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죠. 그 발언에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은 작년 12월부터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올해 금리를 3번 정도 인하할 것 같고 연준이 심도 있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적어도 금리가 7번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됐었죠.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 재지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롬 파월이 1월 달에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고 아직 2%로 더 확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매파로 바뀌었었죠. 그러다가 또 다시 2월 지나면서 3월을 들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지난 12월부터 제롬 파월 발언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금리 인하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수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수면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고요. NY10이라 해서 어저께 미국 은행이 부동산 손실로 인해서 주가가 약 40% 빠졌다가 자금 수혈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죠. 하지만 지금 지역 은행들이 전부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맞을 건데 늦으면 늦을수록 시장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ECB 중앙은행이 어저께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4.5%. 지금 미국의 금리가 5.2에서 5.245잖아요. 5.5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ECB는 4.5예요. 그러니까 약 1% 정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 1% 정도 금리를 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해 목표치가 2.3이랍니다. 그럼 미국이 ECB하고 키높이를 같아질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1% 정도까지는 올해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전세의 키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하락할 때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했죠. 그런데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가 테슬라는 올랐고 애플은 소폭 하락하고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오늘은 4.5%, 어제는 3.5% 올랐었죠. 올라서 AI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나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21만 7천 명인데요. 전주와 변화가 없고 예상치 부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고용도 이제 내일 발표하죠. 고용이 되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1330원
원달러가 1330원 어저께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1323원까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를 좀 보시면 다우는 어저께 소폭 올랐었죠. 근데 오늘 다시 올라서 음봉을 메우러 가는 상황이 되고 있죠. 오늘 장중에 0.64%까지 가서 약간 밀렸네요. 일단 뭐 그렇게 행보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기술적으로 뭐 분산하는 그런 자리도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스닥을 보시면은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틀 조정 줬고 이틀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로 갔다 오는 상황.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오름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새롭게 또 장대 항목을 세워버리죠. 며칠 전에도 한 4% 한번 올랐고 또 2% 올랐다가 0.3% 정도 밀었다가 다시 올라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고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어떤 흥국이고요. 원달러가 어저께 끝날 1330원 전후 싸움을 하다 1330원에 끝났어요. 사실은 뭐 그 큰 박스권 내에 소박스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1323원까지 갔으니까 61선까지 밀렸네요. 오늘 원달러의 흐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환율이 1300원대에서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거 뭐 그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값이 최고치를 갱신 뭐 3000불 가능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여기 2% 또 여기도 한 1.4% 계속 한 5일 연속으로 오르죠. 이제 월봉을 보시면 요 고점을 돌파했어요. 제가 네 번째 정도 되면 돌파가 된다 했잖아요. 지금이 딱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3,000불까지 나오는데요. 이 금의 실물이 지금 뭐 거의 바닥에 나가고 있다 하죠.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여기서 요 파동만큼을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1197불에서 여기가 2000불이니까요. 900불 정도. 그렇죠? 여기서 900불이면은 한 2500불. 그렇죠? 여기서 900불이면은 뭐 한 2700불 요 정도. 그래서 3000불 정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인데요. 이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해서 그랬나요? 외국인이 갑자기 이틀 연속으로 약 7천억 정도를 매도합니다. 3천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산 금액에 비하면 뭐 파는 거는 많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뭐 멈추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밸류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관들이 시장 발목 잡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다가 일단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죠. 사실 미국이 이틀 연속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이 다시 귀환하는지도 좀 보셔야 되겠죠. 다만 그저께 외국인은 이 선물에서만큼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의 동향과 외국인 현물의 동향이 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특히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았어요. 이 금액이 전체를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주로 팔았다는 거죠.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주로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로 팔게 돼 삼성전자가 다시 돌아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은요 54.5%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400만 주 팔았어도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세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올인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제 그제 매도한 물량은 어쩌면 다시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른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